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는 동네 친구들의 꿀 빠는 이야기 첫 번째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한다고 한마디 잘못했다가 10년째 교화해서 책이랑 엮인 삶을 살고 있는 이마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술 좋아하고 술 배우고 있는 동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반려인 테리아빠 이우섭입니다. 꿀 빠는 노후가 인생의 목표인 형진영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기 다 나았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지금 2주 넘기고 있네요. 역시 나이 먹으면 감기 잘 안 떨어져. 이게 작년부터 그러는데 감기가 이제 오래 가요. 그전에는 2, 3일이면 뚝뚝 떨어졌는데 감기가 끝난다를 잘 모르겠어. 작년부터 아닐 텐데. 재작년부터인가?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보통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 두 달 가고 뭐 이러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지 마. 아니 뭐 자리가 이러니 뭐 방법이. 나도 누구한테 옮겨야 끝내죠. 저번에 그래, 오늘 책 얘기는 어떤 책? 책방이 있는 동네에 되게 유명한, 아마 전국에서도 유명한 도서관일 거예요. 교화도서관이라고.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인 김에 독서 동아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책벗이라고 올해 10년이 됐어요. 지지난달에 읽은 게 이제 우리 몸 오류 보고서라고요. 예. 보여줘야지. 예. 우리 몸 오류 보고서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게 진화의 방향이 꼭 좋은 쪽으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잃게 되는 것들, 잃게 된 것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돼 있지? 말도 안 돼. 막 이런, 이 제목 그대로 우리 몸이 오류 투성이로 막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비타민 C를 사람은 못 만들잖아요. 비타민 C를 체내에서 못 만드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 왜 못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디 살았어요? 뭐 약간 따뜻한 쪽? 따뜻한 쪽?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돌연변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비타민 C 합성 능력이 없는 개체가 나왔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비타민 C를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지 못했으면 그건 도태됐겠죠. 근데 우리는 시트러스류가 아주 풍부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전자를 잃어버린 거를 모르고서는 그게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말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들도 그렇고 이제 비타민 B 같은 것도 다 합성을 하는데 인간은 합성을 못해요. 동물들이 소장해서 합성해서 그거를 흡수한다든가. 그런데 인간은 웃긴 게 비타민 B군 중에 모였는데 대장에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똥으로 나가잖아. 내 똥을 먹으면 내가 만든 비타민 B를 흡수할 수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더러운가? 진짜 그런 미생물류를 연구한 쪽에서는 대변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 미생물균으로 해가지고 먹는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할 것인지는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거는 지금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 책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머 그렇게 부실한데도 어떻게 잘도 살아남았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책에 이제 뒤에 보면 마지막 장에 뇌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뇌가 물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슈퍼컴퓨터한테 바둑을 지기는 쳤고, 인간의 뇌가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 쪽에 이제 밀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뇌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을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었는데 어떤 장면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을 자기가 그 안에 맞는 구조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면서 생기는 것 중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대한 것들도 인지 편향이라고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뿐만 아니라 뭐 지어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증 편향 같은 경우도 내가 나의 경험을 살려서 그거를 계속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경험이 다를 때 자기가 그 경험,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여기에 그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왔는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확증 편향 이 모든 형태는 정보 처리상의 결함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확증 편향은 알려줘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확증 편향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믿지? 그 말도 안 되잖아. 우리는 지금 좀 그렇게 극화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럼 내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아니면 어떠한 나의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어렵다? 어렵다.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 이게 쑥쑥 이렇게 넘어가면서 무르르듯 이해가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끊겨. 근데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어제도 이 책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한 분이 이제 어디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대요. 요즘 이 시국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뭐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게 돼서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확증 편향 아니냐고. 너도 확증 편향 아니야, 나도 확증 편향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그것들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편향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거를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걸 알므로써 그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조금 완화하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너도 확증 편향이잖아. 네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단어조차도 이미 이 생각을 나누는데 그냥 쓰여버리는, 소비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나와 다름의 차이가 아니라 나와 다름이 틀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확증 편향, 인간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그런 거고 나도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인간은 확증 편향이 있어. 맞아요. 인간은 확증 편향이 그 있어. 확증 편향을 그렇지. 논리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극복을 하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상대의 다름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습득을 하고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책을 읽고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고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책을 읽었을 때 같은 곳에 줄을 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다름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가 되는데 확증 편향이야 라고 해서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확증 편향 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 모든 종교? 종교처럼 다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지 라고 해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책을 어설프게 읽으면 그래. 아예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책이 팔려야. 갑자기 띠용! 잠깐만 지금 술을 마셔야 되나? 그게 아니라니까. 한 대 보시고 술로 넘어가? 그 책을 제대로 읽어야지. 잠깐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다는 게 제대로 읽는다는 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가 문맹률도 낮지만 문해력도 낮아요. 낮대요.
뭐냐면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문맥의 뜻, 숨어있는 이야기, 논리적인 것들을 하는 것도 낫대.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읽고 이렇게 읽고서는 내가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사들 같은 거 이거 뭔가가 비논리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게 되게 낫대요. 그게 낫는데 우리 세대까지는 아직 그런 훈련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책을 읽은 지 몇 달 지나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닥친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구? 아니, 지금 대한민국. 현 시국? 시국에 관련돼서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어제도 이 책은 이미 지났는데도 또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과연 그러면 이러한 그들의 확증 편향, 나의 확증 편향, 남의 확증 편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냥 가지고 있고만 살 거야? 그거라고 단정 지을 거야? 아니면 뭔가 같이 얘기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거를 노출이 안 되고 살아왔었다는 거지. 그래서 훈련. 우열로 하거나 승패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도 승패로 하거나 목소리의 어떤 크고 작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자라고 얘기할 때 어렸을 때부터 사서삼경과 논어와 맹자를 읽자가 아니고 그냥 읽었는데 그거를 소화를 해서 내 것으로 해서 이게 뱉어내고 남의 것과 같이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안 만들어지니까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테크닉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한데 안 하게 되는 거죠. 책 안 봐. 근데 거기에는 사서삼경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소학교래. 초등학교 때. 소학교는 그걸 배우면 되게 어려워. 아니 우리 아빠 소학교예요. 소학교가 떠올라. 나뭐 어떡하면 좋아 나의 읽으셨어요, 혹시? 연식이. 아니 읽지는 않았는데 뭐 내 내용은 대충 알지. 내용을 알아요? 자원. 그 사자성어 아니야? 유복이 자원방대하면 불역력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뭔가 좋은 말은 거기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잖아. 사실 맹자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우리는 그러니까 그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봤어. 본 사람도 많아. 아주 공부도 했어. 뭣도 했어. 이러는데 단어는 알아.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 학습으로 공부해서 단어는 알아. 초등학교 애들이 소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평행우주 이론을 알아. 막 얘기를 해줘 나한테. 그래서 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영화 나온 거 있잖아.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 그거 보셨어요? 그거 개봉했어요? 개봉했고 거의 내려갔어 이제. 영화 그게 그 영화에 주인공이 양자 물리학의 여러 테마들을 얘기를 해요. 뭐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자역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양자역학은 알아요? 책 제목만 교양으로 한 두억 원 이렇게 서점에서 훑어보고 이런 게 양자물리학이구나 하고선 영화에서 내내 읊어대요. 차라리 양자물리학 싹 걷어내고 검사 나쁜 놈들, 이 나쁜 검사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를 제대로 직설적으로 제목에 표현을 했으면 그렇게는 폭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폭망했어요? 그 정도는 폭망했다고 봐야지. 다 모르잖아 지금. 네, 전 아예 볼 생각도 안 했잖아. 네, 볼 생각도 아니 안 나는 했어요. 한번 봐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보기 힘들어 이제 다 내려왔어. 아니 뭐 케이블 요즘 뭐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 보면 정말 검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구나. 물론 일부 검사겠지. 일부 나쁜 검사들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아까 확증 편향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잠깐 느낀 건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벌였잖아요. 뭐 홍준표, 네. 유시민. 나는 솔직히 그건 보지도 않았지만 가끔 그런 유의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이랍시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항상 느끼는 건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야. 그거로 나가는 건데. 그건 토론이 아니지. 진영의 대표로. 강연이지 강연. 그건 토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가령 뭐 방청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들어도 내 생각이니까 너 잘 들어봐. 너 그러면 안 돼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건 토론이 아니다. 결국은 아까 내 확증 편향에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도 결국은 뭐 내노라 하는 어떤 그 소위 토론가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밖에 못 끌어가는데 뭐 일반인들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못 받고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양쪽에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좁혀가는 게 토론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내 얘기가.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100분 토론 예. 현장에 나온 그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역할은 서로 자기 진영의 확증 편향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이쪽 서로 상대방의 확증 편향을 깨는 역할과 자기 편의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토론회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난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토론이 정치일 때만 그렇지. 정치일 때만. 에이, 근데 정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왜 엘슬 신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토론 문화였잖아. 토론의 한 정서를 볼 수 있었잖아.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주제 가지고 거기다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보는 시각들을 얹어주면서 그랬을 때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이해를 하고 억셉트하고 뭐 인정을 해주고 그럴 수도 있다는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도 확증 편향에 들어가나? 그 돋보기를 쓰고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보면 불편할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이는데? 저 편하지 않나? 망설여져요. 책 읽기 싫으니까 그러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책 읽기 싫으니까 핑계거리로. 아니 와이프로잖아. 보지도 않을 책을 왜 자꾸 사기만 하냐고. 책을 읽자고 사는 게 아니야. 사는 책 중에서 읽는 거야. 아 그런 맞아. 건가? 그럼 일단 사는 건 내가 나쁜 건 아니네. 그럼 예. 그 책을 살 때는 이 발전소 책방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네. 책 편은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담배 피자. 네. 이게 엔딩. 이거 잠깐만. 아직 입안 안 넣어봤는데 이거 무슨 향이지?